룩소르 서안에는 왕가의 무덤뿐만 아니라 귀족들의 무덤도 있다. 당시 귀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무덤, 센네페르의 무덤이다. 센네페르의 무덤은 천정에 그을린 포도가지와 잎, 포도송이로 유명한데 일명 포도넝쿨 무덤이라 불린다. 센네페르는 테베 남부지역 시장으로 아문 대신전의 정원 관리를 맡던 인물이다. 온통 포도송이로 채색된 천정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 평면이 아니라 울퉁불퉁하다. 센네페르의 아내 메리트, 팔찌와 목걸이 등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이 평화롭다. 무덤 속 벽화에는 센네페르의 생전 모습이 세세하게 그려져 있다. 센네페르에게는 3명의 딸이 있는데 보호자인 아버지의 무릎을 안고 있는 딸의 모습이 이채롭다. 절친했던 사촌과 여동생 등 가족 모두가 벽화 속에 등장한다. 센네페르의 무덤에는 이름이 다른 6명의 아내가 있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는 일부 일처제 사회로 6명의 아내는 불가능했다. 동일 인물이 각각 다른 식으로 불렸던 것으로 보인다. 죽어서도 살아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누리고자 했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열망이 이곳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문다. 전 국토의 95%가 사막인 이집트에 어떻게 찬란한 고대 문명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바로 나일강에 있다. 세계에서 2번째로 긴 나일강. 이집트의 거의 대다수 도시들은 나일강변에 있고 8천만 명이 넘는 인구 또한 대부분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나일강가에 살기 시작한 것은 약 10,000년 전부터다. 1년 내내 거의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사막의 나라 이집트. 나일강이 없다면 밀농사를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빵을 만들 수도 없다. فياخذ 6 شهور بنزرع زرعة واحدة في السنة اللي هو القمح. 7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함디 샤베르 씨. 온 가족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나일강의 고마움을 잘 알고 있다. يعني أنا ما نستطيع عشان نعمل حاجة بدون المية. النيل كل حاجة عندنا. لا دلوقتي في مية بيعمل المية دي حاجة مفيدة جدا. اللي هو الفيضان حاجة مفيدة لي يعني أنا في شهر 5 شهر 6 بنلقى المية دي كلها نيل. المساحة دي بتبقى كلها نيل. بتاخد شهرين فلذلك تديني خصبة. بتدي خصبة في الأرض. بعد كده بنعرف نزرع والكلام ده. بتبقى حتى الزرع حلو. 비가 내리지 않아도 메마른 땅을 적셔주는 나일강물로 인해 이집트의 농사는 매년 풍년이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도 풍부한 곡물 창고와도 같았다. 맨나의 무덤 벽화에는 수천 년 전 나일강가에 살았던 이집트인들의 곡물 수확 장면이 그려져 있다. 풍년이 든 밀밭에서 사람들이 분주하다. 바구니 가득 밀을 옮기고 황소들이 발로 밟아 밀껍질을 벗겨내며 밀과 결을 고르는 손길은 일사불란하다. 세금을 매기는 사람과 매를 맞는 사람. 이 사람은 세금을 늦게 낸 탓일까? 부조로 새겨진 카금리의 무덤 벽화는 나일강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강을 건너는 솥대와 송아지를 공격하는 악어와 하마, 이를 물리치는 사람들의 바쁜 손길.
솥대를 보호하기 위한 남자의 표정이 사뭇 비장하다. 모든 벽화 속의 나일강은 물고기가 지천이다. 아무 곳에나 낚시를 드리워도 될 만큼 고대 이집트인들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을 한껏 누리며 살았다. 아프리카 적도 지방인 부룬디의 한 샘에서 발원한 백나일과 에티오피아의 고원에서 시작된 청나일은 누비아 사막에서 합쳐져 이집트를 관통한다.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인 이집트는 지정학적으로 천연의 요새였다. 이런 안정된 여건 속에서 고대 이집트 문명이 탄생될 수 있었다.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봄에 내린 엄청난 양의 비는 매년 나일강의 범람을 가져왔다.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물에 잠겨 있는데 이집트인들은 이 재앙을 이겨내기 위해 화학을 발전시켰다. 나일강의 수위를 측정하기 위한 그들의 지혜가 바로 나일로미터다. 나일강의 범람 정도를 측정해 한 해의 농사와 수확을 예측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다. 강의 수위에 농사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الفيضان بالنسبة لمصر القديم كان من 14 ذراع اللي هو حوالي 57 سنتيمتر. كان من 14 ذراع إلى 18 ذراع هو الفيضان الملائم للزراعة في مصر. أقل من ذلك يؤدي إلى نقص المحصول، أكثر من ذلك فهو فيضان أكثر من اللازم. وبالتالي فقياس ارتفاع الفيضان وملائمة الفيضان كان هاما للمصري القديم. 나일강의 수위와 주기적인 범람 시기를 수치로 기록한 고대 이집트인들은 정확한 계산이야말로 모든 해답의 열쇠라고 생각했다. 물이 빠지면 항상 토지의 경계선을 새로 그어야만 했는데 정확한 계산과 측량을 통해 땅의 분쟁을 없앴고 나일강의 범람 때마다 매년 되풀이해온 덕에 고대 이집트에선 측량술과 기하학이 발달했다. 범람 후 상류에서 쓸려온 비옥한 진흙 때문에 농사는 늘 풍년이었다. 그래서 제방을 쌓기보다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기만을 4개월 동안 기다린 것이다. 나일강의 범람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나일강의 범람 시기에 사람들은 공공노역을 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피라미드다. 400년간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 피라미드가 있다.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이었던 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천문, 지질, 수학, 토목, 건축 등 모든 학문과 지혜가 망라된 집합체다. 세계 최대의 석적 건물인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고대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다. 2.5톤 크기의 돌을 230만 개나 쌓아 만들었고 그 높이만 147m다. بالنسبة للهرم الأكبر أو هرم خوفو النظرية المقبولة حتى الآن بالنسبة للأثريين الرامب، نظرية المنحدرات، منحدرات صاعدة بتطلع حوالين الهرم كل ما بيرتفع في البناء إلى أن يصل إلى قمة الهرم، وبيبدأ يحط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 الكيسنج ستونز أو الغطاء الخارجي اللي هو من الحجر الجيري الجيد، ويبدأ يشيل الرامب أو المنحدر هو ونازل. 이집트 전역에 분포한 피라미드는 90여 개. 그중 완전한 정삼각형으로 사각뿔 형태를 갖춘 쿠프의 대피라미드는 중앙에 왕의 묘실이 있다. 강면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무게중심엔 우주의 에너지가 모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묘실 입구를 지나쳐 상승 통로를 따라가면 왕비의 묘실 입구와 만난다.
40m를 들어가면 높이 8.5m, 길이 48m의 대회랑. 천정은 네어쌓기로 돌의 하중을 분산한다. 피라미드 안에서 가장 큰 방인 왕의 묘실. 여기가 사각뿔 피라미드의 무게중심이다. 피라미드는 기하 형태와 숫자를 통해 우주의 비밀을 지상에서 표현한 것이다. 태양 신앙이 파라오에 대한 신앙이었던 고대 이집트에서 피라미드는 절대 왕권의 상징이었다. 태양과 파라오를 신격화한 이집트인들의 강렬한 염원을 담아 표현한 것이 피라미드다. 허리를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 70도에 가까운 가파른 경사에 미로가 이어진다. 쿠프의 피라미드보다 훨씬 작지만 대회랑의 천정은 돌의 하중을 분산시키는 네어쌓기로 그 형태가 같다.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죽으면 영생하기 위해 태양광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자신이 죽은 뒤에도 영생하고자 했던 파라오들은 왕에 즉위하면서부터 자신의 무덤인 피라미드를 짓기 시작했다. 파라오는 왕일 뿐 아니라 신의 대리인이었다. 나는 이 모래 속에 묻혀있다. 괴로우니 모래를 치우고 날 꺼내주면 널 이집트 왕으로 만들어주마. 잠에서 깬 왕자는 부하들을 모아 모래를 치워줬고 몇 년 후 투트모세스 4세는 왕이 됐다. 길이 73m, 높이 21m의 스핑크스는 완성 당시 채색돼 있었다고 전한다. 사자의 몸통과 인간의 얼굴을 한 스핑크스는 사자의 용맹함과 인간의 지혜를 상징한다. 생명과 부활의 세계인 동쪽을 바라보는 스핑크스. 일출이면 맨 먼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를 두고 지평선의 태양신 하르마키스라고 불렀다. 스핑크스는 태양신 라의 화신이자 곧 파라오를 의미했다. 파라오가 세운 피라미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했다. 나일강이 범람하는 동안 피라미드 건설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불안한 강물에 배를 띄워 거대한 돌을 더욱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었고, 농한기인 덕분에 농부들을 공사 현장에 투입시킬 수 있었다. 쿠프의 대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 동원된 인력은 연 10만 명, 털을 닦는 데 10년, 돌을 캐 운반해 쌓는 데 20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다.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بناة الأهرام، طبعا احنا عندنا اكتشفنا هنا في منطقة جنوب أبو الهول المقابر العمال والقرية اللي هم سكنوا فيها، اللي هم بنوا الأهرامات وبنوا المعابد وبنوا المقابر كذلك في منطقة الجيزة. اكتشفنا شيء شيق جدا بالنسبة للعمال، إن هم كانوا حوالي 20,000 عامل وليس 100,000 عامل كما كان يقول هيرودوت. 20,000 ما بين 20 و 30,000 عامل كانوا بيعملوا لهم عملية الروتيتنج، أو إن هم يبعتوهم يشتغلوا وبعد كده يودوهم في بلادهم تاني ويجيبوا ناس تانية بحيث إنها كأنها بريك، فما كانتش العملية عملية عبودية. وكان اكتشفنا برضو شيء جميل إن هم كانوا من جميع بلاد مصر، كانوا بييجوا يشاركوا في المشروع الملكي. 전국토의 95%가 사막으로 둘러싸인 이집트. 그들은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구해온 것일까?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900km 떨어진 아스완은 화강암 산지로 유명하다. 이곳 채석장엔 미완의 오벨리스크가 있다. 화강암 덩어리에서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추다 만 돌에는 도랑이 만들어져 있다. الشق ده ماشي لحد الاخر. الشق ده من هنا ومن الناحيه دي. لما اللي لقوا العمليه كده راحوا سابوها مكان.
오벨리스크가 만들어지던 당시의 이집트는 청동기 시대였다. 청동기로 화강암을 잘라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대한 화강암을 잘라낼 수 있었을까? 화강암보다 강도가 높은 현무암을 이용해 오벨리스크의 형체를 갖춘 뒤 이집트인들은 나무와 물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다. بتتشال بتشال بالهلب اللي انا قلت لك عليه. مش في هلب بيرموه في الميه زي السفينه اللي بتمشي في البحر. في هلب. الهلب لما بيجي يرمي الهلب في مكان بيروح الهلب يوقف. في وقفه الهلب الحبال والميه بتروح شدها الميه. قوه دفع الميه لما بيجي السيل بيروح دافعها لقدام. كان شغلهم كده. تخشى الميه بتروح ترفع. 오벨리스크를 떼낸 흔적이다. 이 오벨리스크는 지금 룩소르의 카르낙 신전에 있다. 저 앞으로 물을 채웠던 넓은 공간이 보인다. 또 하나의 미완성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는 중앙에 금이 가서 공사가 중단됐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어떻게 옮겼을까? 길이 41m, 무게 1150톤에 달하는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진 오벨리스크. 이를 운반하는 데에도 나일강의 범람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채석장 부근까지 차오른 강물은 배의 접근을 쉽게 허용했고 오벨리스크는 나일강을 따라 옮겨졌다. 하트셉스트 여왕의 장제전 벽화에 당시의 장면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인들의 고속도로였던 셈이다. وليست مجموعة أحجار إنها كتلة حجرية واحدة المسلة فلذلك المصريين القدماء اختاروا الأحجار لأن الأحجار تستطيع أن تتحمل عوامل الجو وعوامل التعرية. 무게를 견디기 위한 기단을 흑벽돌담으로 둘러싼다. 담 안쪽에 모래를 채우고 경사로를 만든다. 썰매에 오벨리스크를 올려 반대쪽 경사면에서 잡아당긴다. 오벨리스크가 기단 위에 반듯하게 서도록 썰매를 서서히 빼낸다. 오벨리스크를 세우는 방법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단면은 사각형이고 끝은 피라미드 꼴인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앙의 상징으로 세워진 기념비다. 오벨리스크에는 파라오의 생애와 업적이 기록돼 있다. 이렇게 국가적인 규모의 토목 사업은 4개월이란 긴 범람의 기간 동안 농사를 짓지 못하는 백성들의 생계를 책임졌다. خاصة ان احنا بنتكلم عن عبقرية في التصميم وعبقرية في البناء في كل حاجة. فالعبودية لا تنتج هذه العبقرية. هو كان طبعا بيرتبط العمل في الأهرامات وفي المشاريع الكبيرة اللي هي المشاريع القومية اللي احنا بنسميها زي الهرم كده. كان بيشتغل في وقت الفيضان. يعني وقت الزراعة لا يعمل الفلاح المصري في المشاريع الملكية. تخلص فترة الزراعة والحصاد، فترة الفيضان ما فيهاش شغل. فبيجيبوهم يشتغلوا في فترة الفيضان. 왕의 권한이 강했던 고왕국은 기원전 2050년경 테베와 아슈테의 전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지방 세력이 강화된 중왕국 시대로 접어든다. 당시 수도였던 테베는 지금의 룩소르 일대다. 고대 이집트는 나일강을 경계로 죽은 자들의 공간인 서쪽과 삶의 공간인 동쪽으로 나뉜다. 동안은 현세의 파라오를 위한 땅으로, 서안은 영원 불멸의 파라오의 땅인 셈이다. 테베는 현재의 룩소르다. 지금은 1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사는 작은 도시지만 전성기 때였던 테베 시절엔 약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 중왕국 시대가 시작된 이후 테베는 약 1000년 동안 이집트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서 번영했고 대표적인 상업도시로 기능했다. 각종 물산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다. 고대 이집트에서조차도 최고의 영광을 누린 도시,
그곳이 테베였다. 사막과 바다가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바다와 나일강에 배를 띄우는 것 외의 이동수단은 낙타였다. من غير جمل ما فيش حياة في الصحراء عشان كده سموا الجمل سفينة الصحراء كنا بنروح بيه الأماكن بنشيل بيه الحاجات الثقيلة بنشيل بيه كل حاجة بتاعنا وكنا بنمشي بيه احنا ممكن كنا بنشد الجمل نمشي برجلينا 대상들은 다른 나라의 물산들을 들여오기도 했지만 고도로 발달된 고대 이집트의 문물을 사막 너머로 전하는 전령이기도 했다.